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프리미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태선 대표입니다. 오늘은 수산인더스트리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자 암호화 컴퓨터가 이제 앞으로 상용화가 될 거고, 실제로 이제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는 판매로 이어지고 매출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이제 기업들, 이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원전이 굉장히 필수입니다. 양자 컴퓨터나 데이터 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AI를 하기 위해서는 이 원전이 굉장히 필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그 원전 관련돼 있는 종목인 수산 인더스트리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투자 포인트입니다. 원전 정비 시장에 이제 독보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탄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민간 정비 업체 중에 유일하게 원자로 죽이기 정비 경험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공급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계측 제어 설비가. 2025년에는 이제 이 그 10개 호기로 확대가 될 예정이어서 핵심 사업에서의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가 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가속화입니다. 이제 UAE 바라카 원전의 이제 계획, 예방, 정비, 단독 수주 실적은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효과를 이제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를 이제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체코, 뭐 나이지리아, 그다음에 이제 뭐 K 원전, 이제 이런 등등등 해외 이제 수출 프로젝트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SMR 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이제 수산 인더스트리는 혁신형 SMR 국책과제에 참여하면서 이제 차세대 원자력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기반을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주 명계 3 산업단지에 300억 규모의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고요. SMR 관련 설비와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산 인더스트리는 그러면은 이제 이 투자 포인트를 좀 알아봤고, 이제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3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이제 정부의 민간 발전 설비 정비 업체로 육성 정책이 좀 시행이 되면서 이 전략적으로 사업 방향을 발전 설비, 이 정비 분야로 전환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핵심 사업 같은 경우는요, 이제 발전소의 설비의 안정적인 생산성 향상과 원활한 이제 운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전문 정비 서비스를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별적 경쟁력은 이제 원자력 사업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위치고요. 위치에 있고 민간 정비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가동 중인 원자로의 점검 및 정비 실적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원자력, 그다음에 화력,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산 인더스트리의 이제 실적을 또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3분기까지 2024년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은요. 매출액은 2,386억, 영업이익은 317억 정도, 당기순이익은 30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 부진의 좀 주요 원인은 계획 예방, 정비, 공사, 축소와 화력발전소 관련 매출 감소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세울 원전 신규 수주 등으로 실적 회복세가 크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2025년 성장은요. 매출액이 3,536년도 전망을 해보자면요. 영업이익은 이제 507억 원 정도.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성장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째는 당연히 이제 실적이 2025년 예상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좀 적어왔는데 원전 계획 예방 정비 물량이 10개 호기로 확대되어서 핵심 사업의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는 이제 필리핀 화력발전소 인수를 통해서 해외 사업 확장으로 매출 다각화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체코와 나이지리아 등 K원전 수출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소형 원전 이제 SMR 기술 개발 참여를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리스크를 또 이제 우리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알아보자면
화력 발전 부분에 지속적인 매출 감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사업 다각화로 이제 안정적인 수주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가 봤을 땐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 화력 발전소 이제 이 매출 감소를 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SMR 쪽에서 실적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런 이제 뭐 체코나 나이지리아 이제 이런데 원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2025년에는 원전 이제 정비 물량 확대, 화력 발전소는 이제는 제가 볼 때 9세대 약간 느낌이 나요. 이제 9 기술 느낌이 나고 신세대 기술은 이제 SMR하고 이제 원전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 원전 수출과 SMR 사업 참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도 보시면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죠? 연간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24년도는 아무래도 이제 화력 발전 때문에 이제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25년도부터는 다시 수주 이제 뭐 이제 체코나 이런 데 수주를 하게 되면서 쭉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 이후로부터. 왜냐면은 2025년부터는 소형 원전 SMR의 이제 실질적인 상용화가 시작이 되는 그런 시대예요. 2025년이. 그래서 점점 실적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사업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떠오를 것 같아요. 수산 인더스트리의 이제 성장 동력은. 그래서 뭐 이런 나머지에 대한 이제 내용들은 이제 자료 올려드리는 부분에서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최근 뉴스는요, 국내 원자력 사업 확대에 대한 뉴스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었던 내용들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이런 이제 여러 이제 국가들의 이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계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래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그죠? 이제 국내에서도 열심히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탈원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AI라는 미래를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실패한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그 실패를 이제 딛고 일어나서 다시 이제 원전은 제가 봤을 때는 탈원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AI나 이런 것들. 이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저 양자 컴퓨터를 하는데도 전력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SMR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이제 미래 성장이 굉장히 좀 뚜렷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전망이나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먼저 보면요. 뭔가 좀 이제 쭉 떨어졌다가 고점을 찍고 쭉 떨어졌다가 바닥에서 꿈틀꿈틀대면서 올라오는 분위기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구간을 좀 돌파한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제 저항이 걸려 있었거든요. 이 윗상단의 저항들이 이 초록색 선을 뚫지를 못하고 걸려 있었는데 지금 뚫어놓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봉상 사실 이 초록 색깔 선을 이탈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고 바닥에서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로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돌파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초록 색깔 선들을 이 겹치는 이런 구간들을 이탈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손절가가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만 이제 접근을 했을 때는 요 하단 이 초록 색깔 선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손절 라인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여기서 짧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뚫어가지고 올라가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거를 뚫고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27,000원 구간까지도 상승을 한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저항은 요 가격대가 되겠죠 아무래도 23,000원대가. 근데 26,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흔히 얘기하는 이 로켓 기법, 로켓 기법이 나온 이 시점에 이 저점을 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준 상황이에요. 좀 깼다가 올라왔다 깼다가 그죠? 회복을 해준 상황이죠. 그럼 이 구간에서는 이 하단 초록 색깔 구간 이탈 없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전략이. 하단 초록 색깔 구간을 이탈을 하면은 손절하면 되는 거고 짧게. 근데 이거를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라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23,600원, 2차적으로는 27,0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없는 종목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수산 인더스트리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료는 또 댓글란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오늘은 이렇게 이 수산 인더스트리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종목으로 제가 연구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